안녕하세요. 아빠 약사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임신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임신 확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돼서 착상되는 것은 이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 사이에서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엄마의 자궁 속에 착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비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변수들이,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비 엄마 아빠들이 바꿀 수 있는 변수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난자, 둘째는 정자예요. 이 말씀은 엄마가 난자를 바꾸고 아빠가 정자를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엄마가 난자가 배란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또 난자가 건강하게 배란되게 하고, 아빠가 정자가 난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정자 운동성도 높고 또 숫자도 많다면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예비 엄마가 배란을 준비하고 또 정확한 배란 시기를 측정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난자가 건강하게 배란되는 데 있어서는 환경 호르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환경 호르몬 꼭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일회용품, 또 인스턴트 음식,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최대한 멀리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환경 호르몬이 여성의 몸에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을 대신해서 작용하면서 교란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난자가 건강하게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월경 주기도 많이 달라지고요. 생리통도 심해지고. 그래서 꼭 환경 호르몬을 절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배란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기초체험법이 있습니다. 기초체험법은 평소 여성들이 각자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체온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원래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기초체온은 36.5도지만 사람들마다 또 각자 체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체온에서 배란이 될 때 조금 체온 상승해요. 36.5도가 평균 체온이라고 할 때 37.2도 요 안팎으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배란이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초 체온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배란 점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란 점액은 여성이 흔히 배란되기 직전에 배란 점액이 이제 질에서 나오면 그것들을 보고 배란이 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이것도 여성분들마다 달라서 어떤 분은 배란 점액이 생성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난자 상태를 보고 언제가 배란이 될지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여성 몸에 있는 호르몬을 측정해서 언제가 배란이 될 것인지를 측정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4번의 배란 테스트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배란 테스트기에서 그러니까 측정해내는 호르몬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것인데,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배란 직전에 피크로 올라가게 됩니다. 피크로 올라가면서 난자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것이 황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자가 나오게 되면 이 황체를 만들려고 하는 호르몬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낮은 농도로 있다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 그때 배란 테스트기에서는 기준선보다 진한 선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피크로 올라갔구나를 확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황체는 이 호르몬을 따라서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난자는 그때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난자 초음파도 받아봤는데,
의선생님께서 다음 주 언제쯤 배란이 될 거니까 이때 관계를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 배란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한 3, 4일 뒤에 더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날보다. 그래서 물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분들도 수많은 이제 예비 엄마 아빠들을 봐하셨을 거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이 진찰을 받고 나서 그 사이에 또 엄마의 컨디션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란 테스트기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난자가 배란되는 걸 확인한다면 더 정확하게 배란 시기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예비 아빠는 건강한 정자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예비 엄마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호르몬 꼭 멀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환경 호르몬이 남성 체내에서도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마치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체내가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정자수가 감소되고 운동성도 감소되고 하면서 난자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꼭 환경 호르몬은 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자수를 늘려야 난자랑 만나는 그 기회가 늘어날 텐데 이 정자수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사실 남성 체내에 있는 정자수는 한계가 돼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늘릴 수는 없는 일이고 한 번 관계 시에 사정되는 그 정자수를 늘려야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정될 때 정자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부부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도 이제 임신 준비를 하면서 사실 부부가 좀 지쳐가는 경우 오래되면 임신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쳐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를 만드는 기계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이 성관계를 갖게 되니까 이제 흥미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분도 덜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남성이 흥분이 더 잘 될 때, 더 흥분도가 높을 때 사정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이제 남자랑 여자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지, 어떻게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갖는 것에 너무 이제 빠져서 그 부분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고 또 재미없는 그런 성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를 갖는 데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 임신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할 때보다 오히려 마음을 놓고 에라 모르겠다 했을 때 덜커덕 생겼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관계의 즐거움 또 이 성관계를 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아이가 생기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정자수도 진짜 많아져서 많이 사정이 되어서 난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임신 준비를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처음에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이가 생각보다 쉽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첫 달에 바로 임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저나 아내나 둘 다 너무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마지막에는 이제 가임기 동안 최대한 많은 횟수의 관계를 갖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달랐던 게 어차피 관계를 많이 가져봤자 사정하는 양이 관계 횟수가 잦으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관계를 적게 하더라도 그 배란이 가장 잘 될 그 타이밍에 이제 그때만 소수의 관계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내의 뜻에 이제 굴복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이제 3개월 차 때는 제가 정말 이게 너무 아이 낳는 걸 준비하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관계를 가지면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진짜 내가 아내랑 대화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를 좀 같이 얘기하고 또 아내에게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 그 전에는 확실히 관계를 자주 가지게 되면 사정량이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사정량이 평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론 그게 짧은 기간이니까 이제 가입기가 한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간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계속 한 달, 뭐 2달 연이어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지만 그렇게 자주 관계를 가지더라도 내가 아내와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면 사정량도 평소처럼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임신 준비하는 여러분께 이것도 좀 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가 정자 만나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부가 관계를 하고 나서 여성분이 조금 찜찜하더라도 씻지 않고 그대로 자는 거예요. 이제 씻으려고 일어서거나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이제 자궁내로 그래도 가까이 사정이 됐던 정자들이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밑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자가 난자를 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찜찜하시더라도 씻지 않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신 가능성 높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물론 이제 과학적이나 또 생물학적으로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신 과정을 쭉 나열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쓰신 이제 블로그나 또 촬영하신 영상 등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자그마한 임신 가능성에 대한 팁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예비 엄마 아빠들이 건강하고 멋진 이세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앞으로도 임신이나 출산이나 또 육아하면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생활의 팁, 저도 이제 경험한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고 싶으시면 같이 구독하셔서 쭉 인연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아빠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